청주공항 제2주차타워가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을 동시에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좁은 골목에 차량과 사람이 뒤엉키는 전통시장 대부분이 사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차량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신용불량자도 새해부터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이용객이 빠르게 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은 고질적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제2주차타워 신설이 드디어 내년에는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래도 이용객 증가세를 따라잡지는 못하는 실정이라 대중교통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2년 연속 400만 명을 넘어섰지만 그만큼 더 불편해진 건 주차 문제입니다. 현재 주차 공간은 상시 기준 5,410면으로 이용객 증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겁니다. 빈자리 찾느라 헤매다 보면 수속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무색해지기도 합니다. 주차 공간은 많긴 한데 차가 너무 많아요. 많이 돌았어요. 앞에도 돌아보다가 결국에 제일 먼 데다가 주차하고 왔습니다. 공항 입구에서 먼 3, 4주차장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차가 많을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만차가 되면은 다른 주차장 어디로 가라 이런 안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차 세우고 이제 공항까지 가는데도 그것도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주차 차량이 늘면서 주차 대행 서비스 이용객을 위해 녹지 자투리 공간까지 열었고 경고 스티커를 아무리 부착해도 도로가 불법 주차 행렬은 여전합니다. 제2주차타워 신설이 추진됐지만 지난 4년간 줄곧 타당성 검토 단계에만 머물며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공항공사가 최근 재검토 과정을 거치며 가시적인 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하기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현재 제1주차장 자리 일부에 2028년까지 510억 원을 들여 1,000명 규모의 제2주차타워를 짓게 됩니다. 또 청주공항의 이용객이 2030년엔 5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2040년까지 모두 8,800면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주차 공간을 늘려 수요를 채우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인천 김포공항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김포공항 이용객이 2,200만 명이 넘는데 주차 면수가 6천여 대인 점을 감안하면 주차 공간 확충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철로를 지금 이제 3개를 들어오는 거 지금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전에는 공항 리무진이라고 하는 것을 승객들이 올 수 있을 만한 곳에서는 노선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편 청주공항은 오는 2030년까지 국제선 터미널을 2배 규모로 늘리는 계획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네, 얼마 전 경기도 부천 제1시장에서는 차량 돌진 사고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청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 차량과 사람이 뒤섞일 수밖에 없는 전통시장 대부분이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화물차 한 대가 갑자기 전통시장 안 좁은 길을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20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비명 소리가 막 사람들을 막 살려달라고 그 소리 나지. 저는 건물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청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한 승용차가 시장 입구 기둥을 들이받자 기둥 옆에 있던 오토바이가 튕겨나가 고객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놀랬지요. 꽝 소리 나고 사람 돌고 있을 때 저 기둥을 안 받았으면 여기 사람들 갈렸지. 기둥 때문에 괜찮았지. 지난 8월에는 차량이 상가로 돌진했고 9월에는 또 다른 차량이 인근 주차장 울타리를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언제든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차량과 사람이 뒤엉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은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도 앞에서 지나다니고 또 좁고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좁잖아요. 그래서 커버 틀기도 위험하고. 청주시가 조례상으로 유사시 소방차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폭을 4m 이상 확보하도록 했지만
이 시장 골목의 폭은 3.7m 정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시장 골목은 성인 4명이 서면 꽉 찰 정도입니다. 차량이 있으면 통행이 쉽지 않습니다. 급기야 시장 상인회는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시장 안에 있던 주차장 폐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주차장 폐쇄에 부정적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육거리 시장이 전국 5대 시장인 만큼 규모도 크고 청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인데 그거에 비해서 주차장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주차장 폐쇄를 전제로 한 차량 통제를 조언합니다. 보차도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 볼라드를 설치하는 거죠. 특정 시간대만 거기에 진입을 허용하고 그 시간대 외에는 차량에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 또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행자 통행에 우선권을 주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신용불량자 등 금융 취약계층도 새해부터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충청북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500명에게 의료비 후불제를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금융기관 연체 채권 보유자와 신용정보 불량자 등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을 이용하면 이자 비용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먹을거리 지수 평가에서 옥천군이 최우수에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체계에 관한 평가에서 옥천군이 전국 상위 5곳에 선정돼 최우수상을 받았고 청주시와 괴산군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주시가 지난해 C등급에서 한 단계 상향된 것을 비롯해 제천과 증평, 진천, 그리고 음성 등 5개 시군이 B등급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의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이 성과를 거둬 국비 지원을 더 받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영동 국악과 음성 품바를 활용한 AI 미디어 아트와 진천 도깨비 둔벙 영화 등 스토리테인먼트 충북 사업에 우수 등급을 부여하고 내년에 15억 7,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올해 참여 기업들은 평균 매출 76%, 신규 고용 141%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확보된 국비가 지역 기업의 콘텐츠 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재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기부도 크게 줄었습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푸드마켓과 무료 급식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경제 정책이 제대로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연말 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손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한 푸드마켓입니다. 결식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해 기부받은 물품으로 운영하는 상점입니다. 그런데 진열장이 텅 비었습니다. 생필품부터 식료품까지 물건이 없습니다. 마켓을 찾은 주민은 빈 장바구니를 들고 한참을 서성이고 겨우 집은 소스도 유통기한을 확인하고는 내려놓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없는 건 처음이에요. 대구에선 11,000여 명이 지역의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20곳을 이용합니다. 올해 11월까지 후원받은 물품은 65억 9천만 원 규모. 지난해 같은 기간에 77% 수준밖에 안 돼서 마켓마다 물품이 동이 났습니다. 불경기 여파로 인한 기부 감소도 있고 더 큰 요인은 올해 상반기에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로 인해서 민간의 기부가 경북으로 많이 전달되는 중앙푸드마켓에 배부되는 기부식품 또한 줄었고요. 우리 지역에서 후원되는 기부식품도 줄었는 상태입니다. 무료 급식소 앞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커다란 밥통에 갓 지은 밥을 붓고 또 붓고 수십 번을 반복해도 모자랍니다. 예년 700~800명 규모였던 배식 인원은 올해 1,00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기부와 후원이 줄어들 때면 한 끼 식사가 절실한 사람은 배로 많아집니다. 하루를 한 끼에 기대가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좋으면은 사람이 좀 작고 물품은 많이 들어오고 후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반대죠. 사람이 많으면은 후원도 작고. 정부와 대구시는 내년부터 복지 사각지대에서 배고른 이웃이 없도록 소득에 상관없이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그냥 드림 사업도 추진합니다. 힘겨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네,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가게를 유지하자니 은행에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자영업의 현실이죠. 지난 5년 동안 전북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금은 1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빚내서 장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룡 기자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전북 신용보증재단. 연말 사업 종료를 앞두고도 꾸준히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폐업이냐 대출이냐 탈출구 없는 현실에서 몇 천만 원이라도 돈을 빌려서 활로를 찾아보겠다며 재단을 찾은 겁니다. 재단에는 이처럼 밀려드는 자금 요구에 지난 9월 말 기준 이미 보증 공급 실적이 연간 목표 대비 100%를 초과했습니다. 2025년 공급 예정이던 1조 2천억을 훌쩍 넘어선 것. 이후 신규 대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연장만 허용했지만 11월 말 기준 1,282억 원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재단 측은 내년에는 부득이 보증 공급 목표를 올해 대비 20% 이상 늘려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다 보니까 더욱더 자금 지원 요청이 늘어났고 내년에는 1조 4,500억 원을 목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빚을 내서 사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 등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 전체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북 자영업자 전체 대출금이 지난 5년 만에 19조에서 29조로 10조 원이나 증가한 겁니다. 경기 침체로 최근 2년간 전체의 10%가 넘는 3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사이 대출 잔액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전북 지역 자영업자 수는 23년 12월 27만 6천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감소세를 지속하여 25년 10월 기준으로는 24만 6천 명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전북은 자영업이 사업체 수의 96.3%, 종사자 수의 62.6%, 매출액의 35.9%를 차지할 정도로 자영업 의존도가 높습니다. 자영업의 붕괴는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될 수 있어 바닥 경기 부양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초등학생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을 한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초등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지난해 11월 초등 1학년 교실에서 학생의 머리를 때리거나 제자리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해 시키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시가 올 7월 호우 피해를 당한 사업장에 복구지원금 4,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 사이 집중호우로 침수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며 청주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업장당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8곳, 음식점업 6곳, 도소매업 5곳, 그리고 기타 업종 5곳 등입니다. 청주시가 소상공인 복구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지난 2023년도에 467곳, 지난해에는 12곳, 그리고 올해는 24곳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청남대 일원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감시한 결과 2년 연속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올 4월부터 11월까지 청남대 일원에서 채집한 참진드기에서 SFTS, 즉 중증 열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FTS는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져 치명률이 18%에 이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소매와 긴 바지 착용, 또 기피제 사용 등을 당부했습니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백인의 아빠단 활동이 확대됐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올해 참가자가 306명으로 지난해 118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인의 아빠단은 3세부터 9세까지 자녀와 아빠가 캠핑과 농작물 수확, 생존 수영 등 체험활동을 함께하는 것으로 올해는 단양 기차 여행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내년에는 아빠단 규모를 더 늘리고 기업 탐방과 직업 체험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3년과 올해 청주 공예비엔날레를 이끌었던 강재영 예술감독이 2025 올해의 공예상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원은 다양한 전시 기획과 국제활동으로 K공예의 저변을 확장한 공로로 강재영 예술감독에게 이론 부문 올해의 공예상을 수여했습니다. 강재영 예술감독은 청주 공예비엔날레 27년의 역사를 청주를 세계적인 공예도시로 만들었고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발돋움하는 기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주시 수돗물이 수질검사 모든 항목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급수 과정별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질검사는 배수지 전후와 가압장 유출부, 또 급수구역 말단 수도꼭지 등 40개 지점에서 진행됐습니다.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탁도 등 모든 항목이 수질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